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7차례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기구 등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다른 나라 영토에 떨어지면 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시카고대에서 국제법과 정치학을 가르치는 톰 긴즈버그 교수는 VOA에 북한이 국제기구 등에 사전 통보 없이 발사한 미사일이 제기하는 위협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통보 없이 발사한 미사일이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타격할 수 있고 오발 등으로 한국 등 다른 나라 영토에 떨어져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First of all, there's sort of the micro threat, which is, suppose one of those missiles hits something, happens to a ship or a plane or land or misfires and lands in South Korean territory. That could be construed as an armed attack, certainly, and that could start a war. The other state would be entitled to retaliate or to take countermeasures, and so that's a very big risk. 긴즈버그 교수는 북한의 미통보 미사일이 선박이나 항공기에 손상을 입히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나라의 영공을 통과한다면 영공 침범에 대한 책임도 있다면서 국제관습법인 국가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ere's another body of law called the Law of State Responsibility, and that is a matter of basicall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not a treaty or anything, but everyone agrees that the basic principle is you must pay for the harm you cause if you commit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And if you send a missile out and it hits something, then you have caused harm and it's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no question. 전문가들은 또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조치로 기존 제재를 더 강화하고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법 전문 변호사인 제라드 겐서 변호사는 해원국에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해원국의 집단 자위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한 유엔 헌장의 자위권 인정 조항 등을 활용해 영내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 등이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at probably the best thing for South Korea and Japan to look at is what kinds of actions can they undertake to send a very clear signal to China and Russia that, unless China and Russia, go along with further actions, that they may decide to, develop, defensive activities. In the case of South Korea, of course, they could also look to develop more offensive capabilities.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와 국제항공기구의 회원국으로 선박이나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이들 기구에 사전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에도 사전 통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과 한국군은 중단된 대규모 실기동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적에게 실전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데이비드 버거 미국 해병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버거 사령관은 최근 미국 국방산업협회 NDIA가 주최한 연례 화상 컨퍼런스에 참석해 대규모 실기동 연합훈련 재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소규모 훈련도 가치가 있지만 작은 훈련 여러 개를 진행한다고 대규모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잦은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통해 적들에게 미한 연합군이 실전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면서 가상훈련 프레젠테이션은 믿을 만한 억제력이 아니며 적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전 훈련이 효과적인 억제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또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데 공감하고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0일 서욱 한국 국방장관,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국제 안보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어 3국 장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또 3국 장관들이 상호 합의된 날짜에
대면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맞서 3국 간 공조를 긴밀히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면서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북한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대북 인도주의 품목들이 실제로는 북한의 국경 봉쇄 장벽에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의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의료 장비와 농기구 등 1,000만 달러가 넘는 품목들이 북한의 조치로 발이 묶인 것이 사실인데 이를 제재 탓으로 연관 지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러시아가 주재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사례들을 열거했습니다. 농기계와 의료 장비 등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못하고 있어 북한의 민생에 어려움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安理会第2397号决议是通过以来造成了严重的人道后果，农用机具、医疗器材、净水管件等人道民生物资进口严重受限，粮食严重短缺，医疗条件落后。 그러나 BOA가 유엔 안보리의 인도주의 품목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북 제재가 인도주의 품목의 반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허가를 받아 북한 반입을 앞두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현재 대북제재위원회는 국제기구와 민간 지원단체 16곳에 대한 23건의 제재 면제 승인을 통해 약 3,000개의 품목, 실제 약 수십만 개의 물품들에 대한 대북 반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구체적인 물품의 액수를 공개한 승인 서류는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2건이었는데 이들의 총합은 미화 1,214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결국 액수가 공개되지 않은 물품까지 합쳐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물품 수만 개가 북한 반입을 허가받아 현재 대기 상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장진 대사가 언급했던 농기계와 의료 장비, 수질 개선용 파이프 모두 승인 서류에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이탈리아 비정부기구 아그로텍 SPA는 여러 농업용 장비와 함께 중국산 농업용 트랙터를 크기별로 약 116대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신청해 허가받았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등에는 북한의 수질 개선 프로젝트에 필요한 수백만 달러치의 수도 파이프 등 관련 장비들의 대북 반입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품목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북한이 강화해온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해 반입되지 못했을 뿐 장진 대사가 지적한 대북 제재에 영향을 받진 않은 겁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이 같은 장진 대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Specifically on DPRK, this council heard from OCHA in its December briefing to the 1718 committee that the number one barrier to sending humanitarian assistance into the DPRK is the DPRK's self-imposed border closures, not international sanctions. 미국 국무부도 8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유엔에서 인도주의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인도주의 단체들의 신청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검토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장진 대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데 초당적인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차이가 있는데 공화당은 미사일 방어망 확충 등 안보 정책 점검을, 또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외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하면서도 북한과의 지속적인 관여와 외교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올해 초 이어진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해 민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공식 성명을 내고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제법 위반으로 영내 전역의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관여하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조치를 한 것은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 의원도 지난달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남은 가용한 수단은 외교와 제재뿐이라며 구속력 있는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에 잇단 미사일 시험을 계기로 제재는 물론 국방, 안보, 인권에 걸친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바이든 행정부에 요구하며 관여보다 강력한 북한 압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역사적으로 효과가 없었던 대화보단 강력한 속도의 군사훈련을 통한 준비태세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고,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메카울 의원도 지난달 말 성명을 통해 김정은 정권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에 최대 압박을 가하고 의미 있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은 또 인권 분야에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계인 영김 하원 의원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적극 제기하면서 미국이 나서 북한 정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지난해 의회에서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를 개최했던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도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연합대표를 대북전단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양당 의원들은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 필요성에는 초당적입니다.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미국 MSNBC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최근 유엔에 추가 대북 제재를 제안한 것을 환영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에 동참을 촉구했고, 하원 외교위 아테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차봇 의원도 최근 VOA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추가적인 제재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화당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복원해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집권할 차기 한국 정부는 상징적 구호에 그치는 대북 정책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대북 정책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유성욱 전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10일 자유포럼과 자유민주연구원 등이 주최한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역대 한국 정부가 지나친 목표를 제시하면서 북한의 과도한 기대와 요구를 키웠다면서 차기 정부는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반면 교사 삼아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차근차근 이행하는 저비용 고효율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확고한 한미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주변국이 한국의 대북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통일 외교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탈북민 지원 강화 등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대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차기 정부는 지난 5년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대북 압박을 어떻게 복원하고 또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지 않으려는 중국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핵 능력 강화를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